우리 민족의 젖줄인 한강. 우리네 고단한 역사의 여정을 함께해온 한강은 우리네 허기진 배를 채워주며 주변의 논밭을 촉촉이 적셔주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급할 것 없이 천리를 흘러간다는 금강. 금강은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품은 강으로 우리네 지친 몸과 마음을 씻어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었던 강입니다. 영산강은 99굽이 350리를 흘러 드넓은 전라남북도 곡창지대 논밭을 적시고 바다와 만나는 곳에선 다양한 물고기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웅어. 이게 바로 웅어예요. 낙동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강원도 태백에서 시작되어 남해까지 흐릅니다. 또 주변에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공업용수, 농업용수, 식수 등으로 물의 쓰임새가 가장 많은 강입니다. 그런데 2011년 불에 둥둥 떠 있습니다. 팔뚝만한 잉어에서부터 새끼손가락 크기 치어들까지 어림잡아 수천 마리에 이릅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4대강은 녹조로 뒤덮여 우리의 상수원이 독성물질에 노출되게 되었고 강은 큰빛 이끼벌레란 흉물스런 생명체만 넘쳐나는 죽음의 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수많은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민족 삶의 터전이었던 4대강. 우린 지금 4대강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남한강에는 3개의 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곳 이포보 주변에서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발견됩니다. 우와, 느낌 이상해. 최근 우리 강에서 자주 발견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큰빛 이끼벌레. 큰빛 이끼벌레는 남한강 물가뿐만 아니라 강 한복판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 이어 한강까지. 이로써 4대강 전역에 큰빛 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 이게 그래브가 들어가가지고 찍으니까 이 이끼벌레가 잘라져 놓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 잘린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강 바닥에 큰빛 이끼벌레가 이렇게 좀 서식하고 있다고 이제 지금은 추측이 되는 거죠. 4대강 공사가 이루어진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큰빛 이끼벌레. 큰 것은 길이가 2m에 달하고 물컹물컹한 몸체를 지니고 있으며 암모니아성 냄새를 내뿜어 독성을 지니고 있다고만 알려져 있는데요. 4대강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두 우려하고 있습니다. 큰빛 이끼벌레는 물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 강 바닥이나 돌에부터 서식하는데요. 환경단체 조사팀과 같이 유속과 강바닥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물을 가둬두는 볼을 만들면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데요. 보상류 300m 지점에서 유속을 측정한 결과 보 설치 이전보다 훨씬 느려졌습니다. 0.14에서 0.16. 보통 옛날에 4대강 공사하기 전에는 저 친구가 보통 0.6, 0.7 이 정도 나왔대요.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유속이 느려진 거죠. 네. 볼을 만들어 강물을 막아두니 물은 흐름이 없고 물이 흐르지 않으니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금강의 첫 번째 보인 세종보. 지난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발표 당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도 큰빛 이끼벌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종보 상류로 1km 정도 올라가면 군데군데 파란색 기둥들이 보이는데요. 요트 선착장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였지만 쓰임새는
그리 활발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반원 모양의 이런 웅덩이들이 지금 가동부를 이렇게 이 가동을 해도 여기에 이제 고인 물들은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고여 있다 보니까 녹조라든지 큰빛 이끼벌레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여기 이제 번식을 하고 있고요. 반원 모양으로 파인 요트 선착장은 비가 와도 물의 흐름이 별로 없어 녹조와 큰빛 이끼벌레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금강의 중류에 해당하는 공주보입니다. 보에서 1km 위쪽 강변 움푹 들어간 이곳에는 녹조띠가 잔뜩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린 아주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녹색 페인트를 뿌려놓은데 강변에 녹조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파리가 날아다니며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물을 뜨자 흔히 말하는 녹조 라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주변에 이제 파리들도 많이 끼고 그리고 최근에 생긴 큰빛 이끼벌레에도 녹조가 지금 붙어서 지금 큰빛 이끼벌레 사체들이 녹조와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이 물가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저 안에서 물고기나 다른 수중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지역은 백제 유적이 있는 곰나루라는 관광단지인데요. 녹조로 가득 차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이 지역 사람은 아닌 듯 했습니다. 녹조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공주보 관계자들도 수차를 돌리고 황토를 살포하는 등 녹조를 줄이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황토를 뿌리면 일시적으로 녹조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면 갯벌과 연근해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염려됩니다. 금년은 내년보다 좀 빠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같으면 지금 장마도 오고 비도 많이 와서 시기인데 지금 장마도 늦게 오고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좀 빨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은 길이가 긴 만큼 4대 강 중 가장 많은 보인 8개의 보가 설치되었는데요. 낙동강에도 강변 가득 녹조가 피어 있습니다. 썩는 냄새도 나고 근처 가면은 꽤 심한 악취가 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이래 하는데 뭐 논에 이제 물대기야 모를 심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뭐 몇업 수영을 하라 또 예전처럼 뭐 발담국은 온다 뭐 물고기를 잡는다 조개를 잡는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못 하는 거죠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녹조를 없애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의 흐름을 만드는 장치를 설치한 게 보였는데요. 그것만으론 해결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녹조와 큰빛 이끼벌레로 가득 찬 4대강. 강물 속 물고기와 생태계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작은 물고기가 사는 수심 얕은 곳은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지만 녹조 낀 물의 밑바닥은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탁합니다. 제작진이 낙동강을 취재하고 있을 무렵 칠곡보 근처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드러낸 채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팔뚝만한 잉어에서부터 새끼손가락 크기 치어들까지 어림잡아 수천 마리에 이릅니다. 이렇게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가 내리면 보 위로 넘치는 물은 흘려보냅니다. 녹조가 일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면 수면의 녹조는 물속 깊숙이 내려가 앉게 됩니다.
강바닥 생태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입을 벌리고 물 위로 떠오른 것을 보면 호흡하지 못할 정도로 물속 산소가 부족했다는 증거도 됩니다. 물고기들이 대개 비가 오고 난 뒤 집단으로 떼주고 나타나는 현상이 우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4대강의 수질 악화가 물고기의 생명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4대강 주변의 논과 밭은 4대강 물을 양수기로 돌려 농사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정보 위가 이제 대구 시민이 먹는 치수원이잖아, 그죠? 똑같아요. 강정보 위에도 보면은 여처럼 뭐 녹조 필 때는 막 녹조 쫙 핍니다. 이 물도 이렇게 쫙 피고, 이게 내려가면 이제 부산 경남 사람이 또 먹는 물이 또 이 물이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녹조가 막 피고, 뭐 옆에 막 썩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떠내려가는 건 눈으로 늘 보이는데, 이 물을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녹조가 가득 핀 물로 농사 지은 곡식을 먹고 녹조가 가득 핀 물에 사는 물고기를 먹는 사람은 과연 괜찮은 걸까요? 낙동강 상류, 중류, 하류의 물은 모두 주요 도시의 식수로 쓰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발견된 거죠? 늘 낙동강에는 늘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제일 상태로 됐는데요. 한강에서 주로 발견되는 녹조에선 아나톡신이란 신경계를 파괴시키는 신경독소가 검출되는 데 비해 낙동강 남조류에선 마이크로시스틴이란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은 인간의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쳐 자칫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간과 신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물을 끓여도 사라지지 않고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어 일반인은 거의 확인이 불가능한 물질인데요.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는 끓여 먹어서 제거되는 물질은 아닙니다. 이거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끓인다고 그 분자식이 끊어져서 분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산화제를 넣어서, 즉 오존이나 이런 걸 넣어서 산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제거가 되지, 끓인다고는 없어질 그런 독성 물질은 아닙니다.